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는 2월 17일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 목, 금요일 이곳 캘리포니아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5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온 곳도 있습니다. 항상 비가 부족한 곳이라 이번 비가 단비라 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 말리부 팰리세이드 지역에 큰 불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인해 산불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토사 유실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로 인해 3월, 4월이 되면 캘리포니아의 야생화 군락지에는 아름다운 야생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관도 연출되겠네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뉴스는 지난주 월요일에도 잠깐 언급한 범죄 이력의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국 단속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추방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일반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이 되어 추방되고 있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마저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는 말 그대로 학교만 다닐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유학생 중에는 가끔 용돈이나 영어 공부에 더 도움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민국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적인 일을 한 경우가 되어버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킹한 것은 불법 이민자 한 명을 추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체포, 구금, 재판, 항공비 등등을 포함하면 1인당 한국 돈으로 200만원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계산에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행정명령이 계속 강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 하나는 현재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상호 관세 문제. 현재 미국이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유럽 등등의 국가와 무역을 할 때 관세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붙이는 평균 관세가 3% 선입니다. 중국은 10%, 브라질은 13%, 인도는 17% 정도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봉이냐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 거래에서도 내가 10만원 깎아줬으니 너도 나한테 그만큼의 보답을 해라.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게 거래인데 실타래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있는 국가 간의 거래는 더더욱 칼로 무 자르듯 관세 비율들을 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평범한 저로서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신묘한 방법을 알고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의 신인의 이민 이야기는 신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야기, 옥스나드에서 4년 정도 살았던 아파트 이야기, 신이 엄마와 신이가 40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옥스나드 해변으로의 나들이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가끔 이민 이야기의 시점에 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미국 이민 23년 차의 가족들이고 현재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부터 상황까지 그 당시와 비교하면 모든 게 많이 변했지만 2002년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의 미국 이민의 기록들은 그 당시에 기록한 그대로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3년 8월 신이의 초등학교 이야기. 오늘은 신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는 날이다. 하지만 신이가 한국을 방문 중이라 내가 결석계를 가지고 학교를 대신 찾아갔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모두 평이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신인의 초등학교는 비교적 최근에 신축이 되어 모든 시설이 현대적이고 운동장 역시 미국의 영화에서나 보던 양탕자 같은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참 아름다운 교정의 모습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가 학교 앞에 와서는 반대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참 디테일한 것까지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같은 교정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불현듯 나의 어린 시절의 국민학교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정근으로 나의 대부분의 국민학교 시절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서 보냈었는데 한아름이 훨씬 넘는 커다란 플라타나스 나무와 운동장 양끝으로 외로이 서 있는 축구 골대가 전부인 작은 시골 학교였다. 흙먼지가 풀풀 나는 운동장에서 매일 공을 차며 노느라 무릎하기 성한 날이 없었던 어린 시절. 학교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닦아야 한다며 걸레와 돌양초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방과 후엔 그것으로 1시간씩 나무바닥을 닦던 기억들. 급식으로 배급되었던 효모향 풀풀 나던 커다란 급식방. 겨울이 되면 학교 창고 한편에서 배급해주던 조개탄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옆반 주번들과 다투던 그때의 기억들. 작은 난로 위엔 양철 도시락이 수십 개가 쌓여져 있던 모습들. 가끔 제일 밑의 친구들 도시락은 숯검댕으로 변해버리고 난 그때 무슨 생각들을 하며 미래를 꿈꿨을까. 이제 신이가 한국에서 돌아와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 신이는 또 어떤 초등학교의 추억을 가지게 될까. 학교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신이 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을 되돌아보니 나의 어릴 적 국민학교 시절의 추억들이 샘처럼 솟아오른다. 사랑하는 나의 딸 신이야. 초라했던 교정의 모습들 속에서도 진주같이 아름다운 추억이 반짝이는 아빠의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남아있듯 이렇게 아름다운 교정의 환경 속에서 너의 훗날의 추억들은 분명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 기대해본다. 부디 이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네가 가진 꿈을 마음껏 펼쳐보길 바라본다. 2003년 8월 우리 아파트 이야기. 옥스나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렌트비는 월 950불이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이니 한국에 살다가 온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높은 렌트비이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월 120만원을 지불할 만큼 좋은 시설과 환경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간이 헬스장이 있지만 운동기구들은 10년도 더 된 장비들 같이 보이고 풀장도 하나 있긴 하지만 규모도 작고 야외에 있으면서 물의 온도는 완전히 냉탕이다. 다행히 우리가 사용하는 물값은 무료이지만 전기세는 그나마 아직 소득이 많지 않아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한 달에 평균 40불 정도를 내고 있다. 전화료 역시 한 달에 40불 정도이며 케이블 TV와 거북이 속도의 인터넷을 포함해 70불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근처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가 방이 2칸인 경우에 월 1000불 정도이니 우린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있는 셈이다. 동부 솔즈베리에 있을 때는 거의 같은 수준의 아파트가 650불이었으니 확실히 이곳도 도시와 시골의 렌트비 차이가 꽤 큰 듯하다. 물론 이곳과 비교해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대도시 아파트의 렌트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1000불 가까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서일까? 비록 자그마한 평수의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햇볕이 종일 들던 한국에 있을 때의 우리 아파트가 오늘은 유난히 그리워진다. 그렇게 안락하게 생활하던 한국의 나의 아파트. 불편함이 전혀 없던 안락한 삶이었건만
더 넓은 평수만 꿈꾸던 과거의 모습이 오늘은 유난히 부끄러워진다. 2003년 8월 여우와 토끼 돌아오다. 달력에 날짜를 하루씩 지워 나가보기는 군대 생활 이후로 처음이었다. 신이랑 신이 엄마가 한국에 나가고부터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워 나가던 날짜가 어느덧 두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공항에 마중을 나갔고 1시 50분에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약속했던 닭공장에서의 시간들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가 되어서 우리가 받았던 영주권에 문제가 생겨 입국을 못하나 하는 걱정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순간 저 멀리 활짝 웃으며 나오는 토끼와 여우의 모습이 보인다. TV에서 보는 것처럼 멋지게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한번 해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잘 다녀왔어 라는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끝없이 제잘거리는 시니의 모습에 이것이 행복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려와는 달리 입국 과정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이 꼼꼼히 싸주신 반찬 이것저것들을 펼쳐보니 장모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졌다. 새벽 1시경에 도너츠 가게로의 출근을 위해 잠을 자야 하건만 집사람과 밀렸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11시가 가까워 온다. 불과 미국에 온 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방문하고 온 집사람 얘기들이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고국 얘기들 같이 들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한국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 같은 느낌마저 든다. 나도 모르게 지금 나는 향수병에 걸린 것일까? 2003년 8월 나들이.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근처 해변 나들이를 하기로 한 날이다. 30명 정도의 단촐한 숫자라 가족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과 전도사님이 가지고 오신 넉넉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가지고 옥스나드에서 가장 큰 공원이 있는 해변으로 이동을 하였다. 도착하자마자 바베큐를 시작하자 구수한 바베큐 향이 나면서 이제서야 내가 미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내가 살던 대구에는 커다란 미군 부대가 있었다. 1년에 한 번 일반인들에게 부대를 개방하고 부대 안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만드는 바베큐며 음료수, 핫도그 같은 것들을 사 먹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미국의 향이 오늘에야 생각이 다시 난다. 한국의 명사십리 못지않은 끝없는 고운 모래의 백사장과 드넓은 초록의 잔디밭,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바베큐의 연기들,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미국 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넓은 잔디밭에서 발야구도 하고 바닷가에 나가 물놀이도 하면서 하루를 아주 재미있게 보냈다. 미국에 도착한 이후 하루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10개월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찬란한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니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느낌이었다. 저기에 남의 집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사람도 있는 듯하고 저기에는 자동차 수리를 할 것 같은 수리공 모습의 사람들도 보인다. 그리고 저기에는 뭔가 높은 공직에 있을 듯해 보이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래, 미국은 이런 곳인 듯하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든 고위 공직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에는 이런 곳으로 나와 가족들과 같이 고기도 굽고 운동도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휴식을 보내는 곳. 그런 곳이라 믿고 싶다. 평등과 자유가 가득한 땅. 그래서 그 기회들을 잡아 아메리카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곳. 오늘만큼은 꼭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